스파이시한 향이 확. 과일향 제대로 느끼려면 왜냐면 정말 어머니 다르거든요. 텍스처가 되게 풍성한데 부드러워. 그 지난번 소믈리에님들 이거 보셔야 되겠다. 진짜. 알고 마시면 더욱 맛있는 와인의 세계. 와인의 모든 맛을 알려드리는 여기는 콜키지 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인 캐스터 하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기범 와인 해설위원입니다. 아니 그 콜키지 프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3주 동안 원성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칙칙한 저를 이제 필두로 포칙칙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꼬치치기였죠. 네, 왜 그래서- 꼬치치기죠? 한 명은 빼주셔야죠. 누구요? 해설위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내 미모의 소믈리에님들 두 분. 미모도 실력도 와우. 탑. 어. 그러니까 제가 또 탑 소믈리에 아니면 안 만나요.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양윤주 소믈리에님 먼저 소개 제가 한번 먼저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콜키지 프리 채널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이촌동에서 와인바 핫페스텐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소믈리에 양윤주라고 합니다. 2016년도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소믈리에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미모의 네. 소믈리에 분 소개를 한번 아,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SPC 파리크라상의 외식사업부 소믈리에로 근무하고 있는 한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희수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전통 프랑스 유학파. 정통파. 정통파. 제가 프랑스 유학하고 와서 파리바게트 취직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프랑스 하면 와인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이제 큼직큼직한 유명한 와인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느 산지를 이동을 해도 또 유명한 와인이 나오고, 전문가적으로는 아무래도 국제품종이라고 불리는 좀 대표적인 포도들이 원산지가 프랑스인 경우가 많죠. 샤르도네라든지 소비뇽 블랑이라든지 시라라든지 좀 우리가 알만한 포도들이 좀 많이 거기서 나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트키진 굉장히 높은 그 퀄리티의 음식이랑 이 와인이랑 매칭의 페어링이 그 마리아주가 너무나도 보편화가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떠오르는 게 와인이다 보니까 프랑스 와인이 바로 같이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 와인의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소믈리에의 관점에서 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소믈리에들이 비슷하게 대답을 하실 텐데 아펠라시옹이라는 확실한 그 개념이 있어요. 아펠라시옹 그 플레임이 뭐죠? 아펠라시옹 드 콩트롤렌가? 아, 왜 그러세요? 프랑스 프렌치 발음 마담이 해주면 있는데. 되겠다. 마담이. 한번 발음, 마담? 오리지널 발음을 한번 가시죠. 예. 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콩코레. 네, 이 아펠라시옹을 먹네. 먹어야 돼요. AOC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과 그 마을에 그 원산지, 그 특산품이 그 어떤 포도로 만들어진 그 와인을 보호를 하고 그거를 규정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부에서 내린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그 정부에서 내린 규정에 따라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보니까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 정말로 특색 있고 포인트가 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 게 프랑스인 거죠. 한인 소믈리에는 차별화되는 프랑스 와인 특성이 있나요? 제가 느끼는 프랑스 와인은 약간 뭐랄까 자연적인 거를 되게 중시하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테루아 말씀해 주셨는데 테루아는요 불어로 테호아라고 하는데요. 테호아는 원래 토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즉슨 포도가 자라려면 포도나무에서 매달리잖아요. 그 포도나무는 다시 땅에 묻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땅에서부터 모든 게 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땅의 기운을. 그렇죠. 짠 기운. 떼호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테호아를 좀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프랑스 와인이 아닐까. 와인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도 가보셨을 텐데 가시면은 이제 일정을 어떻게 짜시는지 뭐 추천을 할 만한 코스는 뭐 이런 식의 코스가 좋다. 파리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샹파뉴, 샴페인 만드는 지역 샹파뉴 좀 추천드리고 싶고, 조금 더 가도 괜찮다 혹은 이제 국경을 이동을 하실 계획이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 쪽 하면 알자스, 난 좀 일정이 더 길다 하면은 보르도까지 가면 제2의 파리라고 불리기 때문에 난 파리 관광이 좀 너무 힘들었다, 너무 붐빈다 하는 분들은 보르도 가서 이렇게 트램 타면서 뭐 산지를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와이너리 정말 너무 많고 프랑스에서 와인 다 가고 싶은데 전문가는 뭐 하루에 몇 개 정도 가는 걸 권장하거나 일반인 몇 개 정도 가는 걸 권장하시는 그런 뭐 횟수 이런 게 있을까요?
그쵸. 보통 가면은 기본 1시간 정도 투어를 하잖아요. 가서 뭐 인사하고 테이스팅하고 양조장 둘러보고 하면 소믈리에들은 그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서 뭐 오전에 3개, 뭐 오후에 4개, 중간중간 식사도 한 그 코스로 정식 코스로 한 2-3시간씩 같이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죠. 그게 한 일주일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은 막 입에 진짜 혓바늘 나고 이제 테이스팅하는 거가 좀 괴로워지긴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땅이 크고 이동이 많고 하니까 좀 몰려있는 산지에서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르도, 부르고뉴를 하루에 그래도 한 2개 정도? 저는 한 군데 집중 공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보르도에서 와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르도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보르도 가시면은 할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르카숑이라고 해서 근처에 간단한 약간 철도를 타면은 약간 무궁화호 같은 거 그런 거 타면은 한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어요. 근데 그 해수욕장 앞에 굴 파는 집이 쫙 늘려져 있거든요. 굴 파는 전문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아르카숑에서 나오는 굴을 먹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르도 소비뇽 블랑을 페어링을 하는 거죠. 보르도 블랑이랑. 네, 그게 완전 최고의 마리아도. 진짜 좋은 굴 정말 꿀팁. 맛있더라고요. 굴팁이네요. 감사합니다. 꿀팁이요? 꿀팁. 지금 1대 0이야, 1대 0. 대박. 그러면 프랑스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서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현지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착해서 한번 시도해 보실만 하고 가서 이렇게 기분에 한번 사 마실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와인으로 하면 보르도의 저는 샤또 앙젤리스인 것 같아요. 네. 천사, 엔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와인을 되게 예쁘잖아요. 이렇게 베이지색 톤이 있고 이 앙젤리스 라벨이 이제 상징하는 큰 종이에요, 벨. 그래서 그게 벨이 실제로 크게 있고 또 좀 귀한 손님이 온다 하면 그 나라에서 온 분의 그 국가를 틀어줘요. 그리고 소믈리에들 이제 한국 대표로 갔을 때 애국가를 그 정말 종으로 같이 연주를 해주는 가면 진짜 그 금색 하고 포도밭이 또 그냥 옆에 쫙 있어요. 울타리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봐도 되고 애국가 틀어주고 이제 여기서 사면 6개 사면 6보틀이 얼마? 그건 아니죠? 안젤리스가 그런 데는 아니고 그게 있는데. 약간 들은 거랑 좀 섞여가지고. 우리 캐서님이 업무가 바이어다 보니까 와인을 이제 대량으로만 보니까 이제 가면. 한일 소믈리에는 어느 지역에 그 추천하세요? 저는 부르고뉴를 추천드려요. 역시 이게 프랑스 출신들이 그게 부르고뉴 거예요. 피노누아 비싼 거. 아주미 소믈리에도 여기 피노누아를 가장 선호합니다. 피노누아 좋아한다. 네네네. 제가 어디 도멘? 저는 도멘에 가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2018년 5월에 알자스랑 부르고뉴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부르고뉴를 갔는데 그냥 진짜 시골이거든요. 되게 정감 넘치는 시골인데 차로 한 10분 내에 돌 수 있는 시내예요. 되게 조그매요. 거기 와인바를 그냥 우연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와인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탕진을 하고 왔죠. 혹시 이거 사가도 되냐? 하나는 여기서 먹겠다. 몇 병은 사가겠다. 근데 안 된대요. 무조건 여기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 먹고 왔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원 넘는 와인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28만 원에 먹었어요. 리제르벨레를. 뽕트 리제르벨레를 28만 원에 마셨었어요. 프랑스에서 먹어본 와인 중에 가장 맛있었던 원픽을 추천한다면? 이 도멘 제가 3번이나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남프랑스 랑그독 쪽에 마스드도마스 가삭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와이너리가 있는데 거기 풍경도 되게 좋고 와인도 좀 맛이 오묘해요. 보르도 스타일 같기도 하고 약간 남부 론 스타일 같기도 해서 이게 맛이 되게 다양하고 특히 이제 생비엔이라고 와인 먹을 때 되게 특별하잖아요. 저랑 같은 해에 난 포도로 만든 와인. 그래서 제 빈티지 와인을 거기서 너무 아름답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원픽은 굳이 뽑자면 역시 나의 친구라. 나랑 비슷한 지역을 더 좋아해. 갑자기? 엮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루시옹 지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맞다, 루시옹 좋아하시죠. 제가 또 루시옹 왕자예요. 본인 입으로 한국의 유아인 루시옹의 왕자. 네, 루시옹의 왕자. 너무 많은 거 다 가져가시려고 하죠. 잠깐 이렇게 앉아야 돼요. 난 욕심쟁이라. 약간 그래야 그쪽 남부 쪽 와인이 진짜 맛있어요. 왕자. 정말.
안 먹어요, 루시용 와인. 안희수 소믈리에님은 도멘디 조가레를 얘기해주세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와인인데요. 그 도멘디 조가레는 한국에 아주 소량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조가레는 어디에 있는 와이너리냐면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흔히 들어보셨을 만한 생줄리앙이라는 지역에 있는 와인인데요. 조가레는 일단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족 경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저씨가 혼자 하고 계시는데 전 조가레를 3번 갔다 왔거든요. 3대 3이네. 여긴 엄청 특이해요. 그 뭐랄까 영빈티지를 마셔도 너무 맛있고 올드 빈티지를 마셔도 너무 쨍쨍하니 너무 맛있어서 죽기 전에 먹고 죽고 싶어요. 맞아. 네. 안희수 솜이 보르도로 갔다 오면서 이제 와인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와인바에 딱 앉아가지고 소믈리에가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데 맞아요. 선물이라고 해서 딱 까는데 조가레 89년째 저 사람은 생빈 제가 그래서 까줬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딱 먹고 해설위원이. 맛있다 하고 다 먹고 제가 뭐라 했냐. 날 위해 사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희수 솜의 언니도 89년생이어서 언니 사주러 갔다가 갖고 와서 근데 그걸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브라인 테이스팅을 했는데 모든 소믈리에들이 얘기를 한 게 2000년대, 2010년 정도 빈티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89년인데 너무 쨍쨍하고 너무 생동감 있고 최고의 기억을 했었죠. 그래서 조가레 수입하는 수입사는 한희수 소믈리에님한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SBC 타이거 인터내셔널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를 가게 되면 어느 나라 와인을 가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럴 테이스팅도 할 수가 있고 오크통에서 직접 와인을 빼서 먹을 수도 있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레인지에 있는 와인도 그렇고 올빈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좀 가보면 좋지 않나 싶은 게 바로 이 와인 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페인 와인 투어를 한번 떠나볼게요. 저 와이너리 투어를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축구도 많이 보고 왔었는데 이거 나가도 되나요? 스페인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 축구만이 아니네. 스페인에 가서 까바를 까봐. 명언?